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뉴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죠. 즉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계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지금 뉴런의 기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한 뉴런들이 실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온몸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뉴런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왔다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기 핵이 있는 부분, 핵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세포체라고 부르는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이렇게 가느다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뉴런의 기본 구조를 보면 가지돌기와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왔다 해서 가지돌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가지돌기랑 이 축삭돌기를 합쳐서 신경에서 뻗어 나온 돌기다. 그래서 신경돌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우리가 본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런 하나를 이 지금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세포 하나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즉 뉴런의 본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즉 신경세포, 세포이기 때문에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핵하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인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경돌기들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돌기가 있고요. 전달하는 돌기가 있는데 우리가 안테나처럼 뻗어있는 이 가지돌기가 자극을 뭐한다? 받아들인다. 수용이라는 거는 받을 수죠. 받아들여서 어디로 전달하냐면 신경세포체한테 전달하면 이 신경세포체에 전달된 또 내용이 그 다음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극의 전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돌기에서 어디로 신경세포체로 자극이 전달되면 그게 다시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고 축삭돌기까지 왔을 때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자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끝말이죠. 그러면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자극이 왔을 때 이 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작은 주머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작은 주머니를 소포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주머니가 터지면 이 작은 주머니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표현만 잘 들어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인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아세틸콜린.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그 다음 뉴런, 그러니까 뉴런들은 이렇게 쭉 제가 실처럼 연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를테면은 이렇게 뉴런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게요.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제가 이제 모식적으로 간단히 그렸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실처럼 선생님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이렇게 뭐가 있다?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 틈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틈이 있으면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틈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까지 자극이 왔을 때 말단에 있는 작은 소포, 주머니에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터져 나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터져 나와서 다음 뉴런의 무슨 돌기로? 그렇죠. 다음 뉴런의 무슨 돌기라고요? 가지돌기. 그렇지.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다시 같은 자극을 뭐한다?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뉴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무슨 뉴런? 그렇죠.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감각 뉴런이 모이면 그렇죠. 감각 신경을 이루고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은, 수용이라는 건 받은이죠. 받은 자극을 누구한테 준다?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그럼 결국에 감각뉴런 다음에 이렇게 연합뉴런이 이어져 있는데, 연합뉴런은 결국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중추신경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뉴런이 감각기관에서 받은,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피부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피부를 감각기관, 즉 감각기라고 부르고요. 다른 표현으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수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감각기에서 받은 자극이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감각뉴런, 근데 감각뉴런은 생김새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핵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은 이게 뭐다? 그렇죠. 태화된 신경세포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뉴런에 비해서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태화돼 있다. 요것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각뉴런이 이제 자극을 뭐 한다고 선생님이? 그렇죠. 감각뉴런은 자극을 받는다 그랬죠. 감각뉴런이 얘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그렇죠. 중추신경계, 즉 중추신경계는 누가 이루고 있다? 그렇죠. 연합뉴런이 이루고 있거든요. 요 연합뉴런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연합신경이 되는데, 즉 연합뉴런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뭐 한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즉 뇌하 척수인 무슨 신경을 이룬다고요? 그렇죠. 얘는 중추신경을 이룬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요 연합뉴런이 하는 일은 감각뉴런이 받은 무엇을? 받은 자극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중추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누구한테 그 명령을 전달하게끔 한다? 그렇죠. 다음에 연결이 돼 있는 운동뉴런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 누구의 명령을?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운동뉴런은 다른 뉴런에 비해서 굉장히 축삭 돌기가 길다는 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보통 뭐가 크다? 키가 크죠. 그것처럼 운동뉴런은 굉장히 축삭 돌기가 길고, 지금 감각뉴런에서 받은 자극이 연합뉴런으로 와서 연합뉴런이 판단한 것을 명령을 내리면 운동뉴런이 그 자극을 어디에 전달한다고요? 그렇죠. 운동기관에 전달한다. 그러면 운동기관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운동기관, 즉 운동기에 자극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 운동기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반응기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연합뉴런의 모습을 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뉴런과 다르게 지금 뭔가가 없지요. 그게 이제 제가 뉴런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뉴런을 갖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연합뉴런인데, 연합뉴런은 일반적인 뉴런이 갖고 있는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싸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초라고 하는데, 중등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수초가 있는 신경을 우리가 무슨 신경이라 부르냐면 이런 신경을 유수신경이라 부르고, 이렇게 수초가 없는 신경을 없을 무자를 써서 무수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유수신경은 주로 어떤 애들이 이런 수초가 있는 유수신경을 갖냐면 우리가 뼈가 있는 척추동물,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도 대부분 다 무슨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수신경으로 이루어진 누구도 있다는 거죠. 연합뉴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수신경은 그렇죠. 무척추동물, 우리가 무척추동물은 수초가 잘 없다는 거. 수초가 있으면 선생님 뭐가 좋은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자세히 배우는데, 자극의 전달이 수초로 이렇게 건너뛰어요. 우리가 이걸 무슨 전도라고 부르냐면 도약 전도, 즉 어떤 자극이 전달되는 거를 한 뉴런 내에서는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속도가 어떻다는 거다? 빠르다는 거죠. 자극이 전달이 뛰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 뉴런이라는 거는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 선생님이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뉴런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감각, 연합, 운동. 반드시 이 순서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컴퓨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컴퓨터나 전화기 있죠. 그거랑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이 뉴런의 어떤 전달, 즉 자극이 어디까지 갈 동안 자극이 반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경로를 갖다가 학교에서 뭐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전화기나 아니면 뭐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컴퓨터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화기에서 이 감각기관 있죠. 감각기관은 주로 전화기에서는 뭐에 해당을 되냐면 이제 전화를 거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니까 보낼 송화기가 되는 거죠. 이 송화기는 감각기관, 즉 뭐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전화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상대방한테 연결을 해주는, 즉 교환해주는 교환기가 연합신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운동신경은 뭐가 된다? 그렇죠. 전화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극을 이제 받았죠. 전화를 걸면 자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수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람의 어떤 자극 전달 경로랑 이렇게 전화기랑 컴퓨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엔 또 컴퓨터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입력을 했거든요. 또는 키보드 말고도 이제 마우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면 감각신경이 케이블이 되는 거죠. 결국에 케이블이나 전화선이나 다 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중앙처리장치인 CPU.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본체라고 그러죠. 중앙처리장치. 우리가 본체라고 부르는 중앙처리장치가 연합신경에 해당되는 거고 이 CPU에서 내린 명령을 갖다가 또다시 운동신경에 해당되는 케이블이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자극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뭐 모니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프린터로 출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자극 전달 경로랑 이렇게 전화기나 컴퓨터의 경로랑 비유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